안녕하세요. 저는 결혼한 30대 여성입니다. 유튜브를 보면서 이 채널을 우연히 알게 되었는데요. 듣는 내내 제 이야기를 전하고 싶은 욕망이 생겼습니다. 자랑스러운 일은 아니지만 모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지는 모르지만 다른 이야기를 듣고 보니 제 이야기와 비슷한 이야기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 용기를 내어 이야기를 전하고자 합니다. 제 이야기는 제 결혼 생활에 대한 것입니다. 어려운 시집살이를 겪은 후에 어떻게 이겨내고 시집살이에서 벗어날 수 있었는지 꼭 전하고 싶어서 사연을 보내고자 합니다. 어릴 적 어느 날 초등학생이었던 제 부모님께서 갑작스럽게 이혼을 하셨습니다. 사실 갑작스러운 일은 아니었지만 부부 사이가 좋지 않았고 매일 다투시고 맞서시는 일이 종종 있었었습니다. 이혼은 당연한 일이었을지도 모르지만 아직 어린 제게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이었어요. 부모님은 아무런 말 없이 이혼을 하셨고 어느 날 엄마는 짐을 싸고 집을 떠나셨습니다. 갑자기 사라진 엄마의 자리에 적응하기 어려웠습니다. 아빠는 노력해 퉁퉁 분 라면을 끓여주셨지만 엄마가 곧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하며 잠드는 날들이었죠. 하지만 엄마는 다음 날에도 그 다음 날에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어릴 적 부모님의 이혼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당시에는 그 이유를 이해할 수 없었지만 지금 되돌아보면 얼마나 힘들었을지 생각이 듭니다. 엄마가 혼자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을지 이해할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아이의 시선에 머물러 있어서 세계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습니다. 할머니는 엄마를 비난하며 저를 남겨두고 도망간 나쁜 여자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믿고 엄마를 원망했지만 동시에 그리워했습니다. 자주 돌아올 거라는 희망을 품고 있었지만 아버지가 재혼을 하면서 그 희망은 사라져 버렸습니다. 중학교 때 아버지가 새엄마를 소개하여 결혼을 하겠다고 했지만 아직도 부모님의 이혼을 이해하지 못한 저에게는 새엄마의 등장은 새로운 어려움이었습니다. 엄마가 돌아오지 않을 걸 깨달아 슬펐고 아버지가 제 의견을 들어주지 않는 환경 속에서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부모님의 이혼은 제게 많은 상처를 남겼지만 지금은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뒤에 아무 말도 못했다. 아빠 결혼해야 되지? 우리 둘이만 살 수 없어. 새 엄마 필요해. 박세영이야, 너 지금 중학생이야. 어린애가 아니야. 아빠가 결정했으면 따라야지. 왜 어른들 결정에 반대해? 앞으로 아줌마들이 들어오면 새 엄마 되고 예의 바르게 지내야지. 결국 아버지는 내 의견 없이 재혼했지만 나에겐 못마땅한 새 엄마가 생겼어. 그녀는 영화배우였어. 아버지 앞에서는 나를 불쌍하게 여기면서 잘해주는 척했지만 혼자 있을 때는 내가 싫다는 게 보였어. 싫다기보다는 무관심에 가깝게 나를 거들어 했고 어린 나를 방치하려 했어. 세영아, 우리 외식 갈 거니까 옷 입고 나와. 너도 함께 가는 게 어때? 이어서 세영이 요즘 숙제를 안 하고 있다고 학교에서 전화가 왔어. 아무래도 중학교 오면서 능력이 떨어진 것 같아. 점수가 너무 깎였고 글이 더러워졌어. 삼형이 말했다. 너 숙제해. 나 아니야. 그건 그냥 까먹어서 안 한 거야. 너 중학생 됐다고 열심히 해야지. 왜 그래서 벌려모를 많이 만드냐? 너 따라 가지 말고 집에 있어. 홍보하고 있어. 알았어. 항상 억울하다고 느껴왔고 제대로 설명을 하고 싶었지만 새엄마의 말을 듣는 아버지는 제 이야기에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혼자일 때도 이미 새엄마에게 무관심해져서 동생이 생기면서는 더욱 냉담하게 대해주셨습니다. 그 시절까지는 새엄마와 잘 지내보려는 마음도 있었어요. 제가 엄마를 그리워하는 마음으로 새엄마에게 가까워지자 하려고 했는데 새엄마는 저와 잘 지내보자는 생각이 없으셨고 그건 더욱 확실하게 되었던 거죠. 새엄마가 임신 소식을 듣고 저도 약간 기뻤습니다. 어릴 때부터 동생을 가지고 싶어 했기 때문에 아기가 생긴다는 것은 제게 기대되는 일이었어요. 그러나 새엄마가 임신한 후로부터는 저를 못 이기는 것 같았어요. 아이에게 해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같이 밥을 먹지 못하게 하고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몸이 무거워서 힘들다는 핑계로 아직 보살핌을 받아야 할 나이에 새엄마가 해야 할 가사를 다 맡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오시기 전에 빨리 청소부터 시작해야 했던 숙제는 제가 밤을 새워서 해야 했어요. 왜냐하면 너 할 일을 왜 핑계로 만들어? 신부애는 한 손가락도 움직이지 않고 모든 일을 다시 시작시켰어요. 저까지 저녁 식사까지 준비해야 했죠. 저도 새 신부애를 도와주고 싶었지만 정말로 너무 많았어요. 신부애는 정말로 밖에서 놀지도 못하게 했고 아버지 앞에서 쟤를 모함하며 계속했어요. 너란 아이가 왜 이리 열심히 못해? 예비 부인이 임신했는데 새 신부애를 도와주면 안 돼? 맨날 늦게 들어와서 새 신부애 걱정시켰다고 하면서 일찍 들어와서 새 신부애를 도와야지 놀러다니지 마. 나중에 놀러가면 안 돼. 나 봉사활동 가야 돼. 나 봉사 시간 채워야 돼. 너 놀러 갔다던데? 너 아빠한테 거짓말 하는 거야? 그럴 일 없어요. 또 집안일을 열심히 했어요. 지금 학교 갔다 오면 일하느라 공부할 시간이 없어. 새벽까지 숙제하느라 잠도 못 자고. 근데 여긴 어떻게 더 할까? 너 또 거짓말 하네. 새 신부애가 혼자 지친다고 난리를 피우는데 너가 도와줬으면 좋았을 텐데 아버지는 제 말을 듣지도 않았어요. 결국에 제가 집안에서 완전히 배척당했어요. 고립되어갔죠. 그리고 동생이 태어난 후로 더 심해져 망갔어요. 어느 날 집에 들어왔더니 거실에 커다란 사진이 걸려 있었으려 돌을 맞은 동생과 부모님이 함께 찍은 가족 사진이었죠. 어디에도 저는 없었습니다. 새엄마는 그렇다 치고 아버지는 나를 가족으로 생각하는 줄 알았는데 아니었던 거죠. 그 사람들이 저를 가족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된 저는 그 뒤로 하루빨리 그 집을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그런 시기에 엄마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또 집안일을 하러 급히 도움을 요청받아 저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교문 앞에 서 있는 엄마를 단번에 알아볼 수 있었어요. 3년 만에 보는 엄마의 모습에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너무 그립고 보고 싶었던 얼굴이에요. 엄마는 나를 더 이상 찾고 덜고 따지는 말 없이 나를 내리고 분식집에 가서 떡볶이를 사주셨습니다. 엄마는 안 먹어. 엄마도 좀 내게 잔 밥 먹고 왔어. 새 아이는 조금 먹어. 엄마 그동안 연락 없었어. 내가 엄마를 얼마나 미워하는지 알아. 미안해. 엄마가 말도 없이 나가고는 있어. 그때는 그렇게 세영이가 좀 이해해줄래? 이제 돌아왔으니까 용서해줄게. 엄마 어디서 지내? 태웠어. 다신 안 보고 싶었어. 수많은 질문을 폭발했을 때 엄마는 고요히 있었습니다. 그쵸. 저를 구석구석 패는 힘들어서 물러났어요. 근데 여긴 어떻게 더 할까? 너 또 거짓말 하네. 새 신부애가 혼자 지친다고 난리를 피우는데 너가 도와줬으면 좋았을 텐데 아버지는 제 말을 듣지도 않았어요. 결국에 제가 집안에서 완전히 배척당했어요. 엄마, 아빠가 재혼했다는 걸 알았어. 그리고 동생도 생겼어. 새 엄마가 잘 대해주는 것 같아. 그래, 들었어. 그러나 새 엄마는 항상 나를 괴롭히고 부려먹는 것 같아. 엄마를 따르면서도 나는 편안하지 않아. 아버지는 나에게 무관심해. 집안 어디서든 아무도 나를 좋아하지 않아. 나는 그냥 엄마와 함께 살고 싶어. 새 엄마는 현재 좀 그래? 나중에 엄마 상황이 좋아지면 다시 데리러 갈 거야? 어디에 있을 거야? 나는 지금 엄마를 따라갈 거야. 나는 진짜 집을 나가고 싶어. 너무 힘들다. 새 엄마도 사정이 있어. 그리고 너는 엄마를 따라와서 뭐 할래? 집에는 아무도 없고 빈집에서 혼자 있을 거야. 엄마가 학원에 보내주지도 않고 옷도 사주지 않아. 그래도 괜찮아. 그래도 좋아. 나하고 세우가 안 다녀도 돼. 필요 없어. 그냥 엄마와 같이 살고 싶어. 어쨌든 지금은 안 돼. 엄마 오랜만에 만난 걸로 만족해. 너도 이제 철이 많아지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분노해도 해결되는 게 아니야. 새 엄마의 말을 잘 듣고 열심히 공부하고 지내. 내 말 알아들었지? 엄마 나를 데리러 와서 찾아올 줄 알았는데 그저 떡볶이 한 접시가 끝이라니. 배신 같은 일은 없었어. 그때의 나는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었고 그런 말들은 아무런 소용이 없었어. 엄마가 무슨 사정이 있는지 모를지 모르겠지만 몇 년 만에 나를 찾아와서 고작 하는 말이 안부뿐인 게 실망스러워요. 내가 새엄마 때문에 힘들다고 하는데도 나를 데려가지 않는다는 엄마가 너무 미웠습니다. 차라리 그때 만나지 않았더라면 그냥 아쉬움 정도로 묻어둘 수 있었을까요?
그날 이후로 저는 엄마를 그리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애정을 미움으로 남기게 되었습니다. 2번이나 버림받았다는 생각에 저는 그날 이후 엄마를 제 인생에서 지워버리기로 했습니다. 어차피 가족 같지도 않은 아버지나 새엄마는 안중에도 없었고 20살만 되면 먼 곳으로 대학을 가서 가족들과 떨어져 살기로 마음먹었죠. 그래서 저는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서울로 대학을 가서 다시는 아버지 얼굴을 보지 않겠다고 했어요. 저는 열심히 공부해서 서울에 있는 대학에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대학을 핑계로 집을 떠나 독립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도 자식이라 생각은 하시는지 아버지는 제가 서울에서 지내는 생활비를 지원해 주셨습니다. 학비는 아버지 회사에서 지원이 나와서 부담 없이 다닐 수가 있었거든요. 게다가 새엄마도 나만 없으면 자기 자식과 새 식구만 행복할 수 있겠다 싶었는지 제가 멀리 떨어지는 걸 아주 반겨했어요. 먼저 나서서 자취방을 알아봐 줄 정도였죠. 그리고 그 뒤로 저는 그 집에 먼저 제 모든 인생을 사연할 수 있었지만 결실을 뽑아내 보겠습니다. 일상생활에는 연락할 이유가 없었으며 생활비를 받아서 아르바이트를 걱정 없이 하지 않는 문제 없이 공부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새엄마가 아버지의 마음이 언제 변할지 불안감이 들어서 공부와 아르바이트 모두 해야 했습니다. 타지에서의 대학 생활이 힘들어서 여러 번 포기하고 싶었지만 참아야 했습니다. 부모 없이 살아가는 싱업이나 마찬가지라는 생각에 저는 의지할 곳이 없었고 남에게 마음을 내어주지 못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살다 보니 참으로 힘듭니다. 때로는 왜 열심히 살아야 하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많이 외롭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랑이 나타났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한 회사에서 만난 사람은 따뜻하고 친절했습니다. 제가 큰 실수를 했을 때 자기 탓이라며 도와주고 날 위로해줬습니다. 이전까지는 도움받은 적이 없었기에 그 사람을 무척 감사하게 여겼습니다. 그 일 이후로 그 사람을 좋아하게 되었지만 아직 고백하지 못했습니다. 이혼 가정에서 자라 결혼에 대한 환상이 없어서 연애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습니다. 그 시절 내 마음에는 좋아하는 이가 없었다고 생각해서 마음을 닫았다. 회사 생활에 점점 적응하면서 그 사람 또한 사수를 그만두고 나서 나에게 고백을 했다. 이전까지 그는 내가 사수에 있어서 불편해할까봐 고백하지 못했던 이유로 설명했다. 지금은 그가 조금 더 용감해져서 내게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나도 그를 좋아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여 줄 수 있을 것이다. 그냥 팀을 옮겨도 부담스럽지 않게 얘기할 텐데. 나 또한 그의 고백에 대답했다. 주말에 약속할까요? 우리 사이는 그렇게 시작되었다. 연애를 하면서도 잘해주는 그 사람은 주변에서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좋은 사람이었다. 나도 그를 다시는 만날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에 결국 결혼을 결정했다. 독신 생활을 하면서도 결혼을 상상할 수 있게 한 것은 모두 남편 덕분이었다. 그의 사랑 덕분에 나는 결혼 생활을 꿈꾸기 시작했다. 그의 사랑은 내가 상상조차 못했던 것이었다. 그래서 결국 결혼을 하게 되었다. 아버지는 결혼에 대한 소식을 들었을 때는 딱히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막내 아들을 낳아 기쁘시던 분이셨어요. 제게는 별로 관심이 없으셨죠. 그래도 다행인지 3년 내에 자리에 나와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예비 어머니께 안부를 전하러 갔습니다. 제 아버지를 먼저 보내고 홀로 계시던 시어머니는 30 넘는 자식의 결혼을 간절히 기다리시던 분이셨어요. 그래서 그런지 처음 인사를 드렸더니 어머니는 매우 반겨주셨습니다. 남편만큼이나 좋았던 첫인상의 어머니를 보고 결혼 후에도 걱정 없이 잘 살 것 같다고 생각했죠. 그러나 어머니가 저가 재혼한 사실을 알고 난 이후로 갑자기 태도가 변해버렸어요. 결혼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조금 색다르게 대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소중한 딸을 데리고 고마워하시던 분이 있더라도 제가 차에 오기를 차리게라며 친절하게 대해주셨어요. 막내 아들을 키우느라 걱정이 많으실 텐데 걱정 마세요. 아버지와 새엄마가 잘 알아서 지도할 거예요.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자격지심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친어머니도 없고 배운 게 없는 며느리를 시집살이한다는 말을 들었어요.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새어머니가 아니라 친어머니가 해줬을까요? 상견례 이후로 아버지나 새어머니가
내 결혼이나 나에 대한 별 관심이 없다는 것을 알아서 그랬던지 그 이후로도 결혼을 준비하는 내내 장모님은 나를 많이 간섭했습니다. 내가 친어머니와 연락을 하고 지내려고 하면서 혼수를 준비하러 장모님과 다니지는 않았겠지요. 너가 무엇을 살 것인지 알아? 이건 원래 친어머니와 골라야 할 것인데 너는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내가 도와주지 라고 하는 장모님 덕분에 결혼이 조금 걱정되긴 했지만 남편을 사랑한 나는 그런 걱정을 덮어두고 결국 결혼했습니다. 다행히 결혼 후에는 매우 행복했습니다. 다정한 남편과 매일 함께해서 행복한 결혼 생활이었죠. 더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싶었던 우리는 결혼 후에 회사를 그만두고 여행사를 차리기로 했습니다. 대규모 여행사를 다니던 우리가 소규모 여행사를 운영하게 되면서 정말 정신없이 바쁘게 되었습니다. 회사 다닐 때는 몰랐던 어려움들이 생각보다 많아서 정말 고생을 많이 했어요. 직원도 없이 일하는 두 사람이라 야근도 반만큼이나 했지만 부부가 함께 고생하니까 힘든 것도 행복하더라고요. 직접 가이드를 하며 일하고 매월 100만 원을 벌면서 회사 다닐 때보다 훨씬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퇴직금을 넣어 회사를 차릴 때 망하면 큰일 날 뻔했었지만 덕분에 함께하는 부부가 합이 좋아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죠. 우리는 순식간에 입소문을 타게 되어 성공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이용해주신 고객분들의 후기도 칭찬의 말뿐이었습니다. 그 시절은 여행 붐이 시작되고 여행 수요가 꾸준히 늘어나며 앞날이 밝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당장은 전세를 쓰고 있었지만 금방 돈을 벌어 집도 사고 자식도 낳을 수 있을 것이라고 꿈꾸며 큰 희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코로나가 발발했습니다. 금방 1년치의 예약이 취소되고 환불 처리에 정신이 혼미해졌습니다. 사전에 지불한 호텔은 상황을 알 수 없으니 환불해 줄 수 없다고 요구했고 고객들은 취소를 연발했습니다. 처음에는 금방 끝날 줄 알고 참견했습니다. 매달 사무실 월세 및 취소 수수료를 지금까지 빚을 지고 있지만 좋은 날이 올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초보 사장으로서 자금을 자취할 길이 없었고 결국 대출을 받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1년 정도 버티면 회복될 것이라고 믿어 거기에 막대한 어려움을 더했습니다. 살면서의 빚을 더 내려야만 했으며 생활비, 가게 월세 및 유지비를 충당할 수 있을 만큼은 줄일 수 없었습니다. 대출을 늘릴 수 없었기에 급한 대로 불을 끄기 위해 살던 집에서 나가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자존심을 버리고 친정의 도움을 구하기도 했습니다. 결혼할 때도 알아서 살겠다고 도움 한 푼 받지 않았었기에 그때라도 좀 도와주시기를 바랬어요. 그래도 나도 자식이고 아버지도 어려운 사정은 아닌데 급한 불 정도는 거 줄 수 있지 않을까 기대도 했었죠. 아버지, 우리 좀 급한데 한 몇천만 좀 빌려주실 수 없어요? 당장은 못 갚아도 1, 2년 안에 다 갚을게요. 지금 은행 빚을 더 늘릴 수가 없어서 그래요. 아, 지금 너희들만 힘든 거 아니지 않냐? 나도 언제 퇴직할지 모르고 네 동생 대학 등록금 내기도 벅찬데 내가 너희들 도와줄 겨를이 어디 있니? 미안하지만 다른데 좀 알아봐라. 회사에서 자녀들 학비 지원이 나오는 걸 제가 뻔히 아는데도 딸아 앞에서 거짓말하는 아버지의 대답을 들으며 저는 괜한 말을 꺼냈다고 후회했습니다. 차라리 말이라도 꺼내지 말걸. 남의 얘기하듯 관심 없는 아버지의 반응에 저는 괜히 더 비참해졌습니다. 결국 도움 구할 곳이 더는 없었던 저희는 결국 궁지에 몰려 다른 도리가 없었습니다. 저희가 가진 마지막 재산이 전세금뿐이었기에 저희는 집을 포기해야 했죠. 한창 열심히 일할 때는 많이 벌어서 전세에서 자가로 살자며 꿈에 부풀어 있었는데 얼마 안 되는 짧은 시간 만에 상황이 완전히 뒤바뀌어 버렸습니다. 전셋집을 빼게 된 저희는 갈 곳을 마련해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원룸 월세를 갈 생각도 했지만 얼마 되지 않는 외어로 온가수 왔습니다. 우리는 큰 돈을 얻었습니다. 우리 둘 다 백수가 되었으므로 들어오는 수입이 없어서 지출을 늘릴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시어머니께 도움을 청했고 시어머니께서는 우리에게 방 한 칸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루아침에 행복한 결혼 생활을 접고 나는 시어머니 집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시어머니와 나는 가까운 관계가 아니었기 때문에 걱정스러웠지만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그 이후로 남편은 아르바이트를 찾으러 다니고 나는 시댁에서 일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우리 부부가 여행사를 운영하려고 계획을 세웠지만 언제 다시 시작할 수 있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손을 놓을 수 없었습니다. 남편은 혼자 일하겠다며 나를 걱정시키지 말라고 했지만 나는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남편이 하루 종일 일하고 있는데도 그가 처음에 언급했던 대로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일이 끝나고 퇴근하고 집에 돌아오면 어머니를 고생시킨다는 생각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또한 시어머니와 둘이서 집에 남게 된 것도 매우 불편했습니다. 처음부터 어머니가 저를 좋아하지 않았기 때문에 남편이 혼자 일하게 되자 모든 탓을 저에게 돌렸습니다. 사업을 함께하는 동안은 남편 덕분에 잘 성공했지만 사업이 망하자 어머니는 제 탓으로 돌렸습니다. 어머니는 일을 나가겠다는 저의 결정에는 말을 하지 않았지만 저를 괴롭히며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하루 종일 어머니의 말을 듣고 그녀가 시키는 일을 따라야 했기 때문에 정말 힘들었습니다. 이렇게도 해야 했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도 억지로 견디며 지내야 했습니다. 제게는 시어머니 앞에서 눈코 뜰 틈이 없었습니다. 아침까지 일하는 남편 때문에 늦게까지 못 자고 있는데도 시어머니께서는 이를 알면서도 아침 식사를 차려달라며 불러내셨습니다. 남편을 깰까봐 조심스럽게 식사를 차리고 숨을 돌릴 틈을 주지 않으려 했습니다. 아들 앞에서도 절 묶이는 모습을 보이기 싫어하시는지 방으로 불러내겠다고 했습니다. 다행히 남편이 나를 구해내어 숨을 돌릴 수 있었습니다. 피곤함은 차치하고 이렇게까지 괴롭히는 게 마음의 편안함을 가져다 주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예전에는 부모님으로부터 버림받았던 상처를 여전히 생각했는데 시어머니의 괴롭힘은 다른 차원이었습니다. 다행히 재택 아르바이트를 찾아서 바쁘게 지내고 있었지만 시어머니는 아무것도 방관하지 않았습니다. 컴퓨터로 일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시는지 일할 때면 언제나 불러내어 혼내주셨습니다. 전력 시간인지 컴퓨터에 빠져서 나오지 않는지 계속 내가 뭘 시키나 봅니다. 아니요, 저 일하고 있었어요. 요즘 새로 시작했다고 했잖아요. 너가 방에 갇혀 있으면 내가 어떻게 일하는지, 노는지 어떻게 알아. 일하고 싶다면 나와서 일하던가 묻지 말고 문을 열어라. 컴퓨터를 두드리는 내가 바빠하는 걸 알면서도 항상 불러서 시달리게 했거든. 시어머니는 내가 시댁에 들어간 이후 아무 반응도 보이지 않았어. 상사가 된 입장에서는 가정을 돌봐야 한다는 걸 알았지만 시어머니가 손가락도 까딱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 내가 뭘 하고 있는 건지 한심해졌어. 친정 없는 나를 잘 아는 시어머니는 저를 꼭 해달라고 몰이했어. 시어머니는 내가 남편 외에 기대할 데가 없다는 걸 알고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하기만 했어. 남편 외에 항상 직이라도 될 곳이 없었지만 남편에게 말을 못했어. 시어머니 얘기를 하면 남편과 다투게 되고 남편과 싸워야 한다면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더 힘들 것 같았어. 돈을 벌려고 더 힘든 일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서 남편이 더 힘들고 있다는 생각에 스트레스를 주고 싶지 않았어. 그래서 남편에게 말하지 못하고 혼자 참기만 했어. 코로나가 끝나면 다시 일을 시작할 수 있으리라 생각해서 그 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으로 삼았어. 몇 년 만에 듣는 엄마의 목소리로 전화가 왔어. 그때까지도 엄마에 대한 미움이 컸던 나는 엄마 목소리를 듣자마자 전화를 끊고 차단했습니다. 지금 와서 왜 연락했는지 궁금하지도 알고 싶지도 않았어요. 이렇게 없는 것처럼 살아온 탓에 이제 와서 바뀔 게 없다고 생각했고 그날 일은 금방 잊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때는 심원이나 사업 문제 등에 너무 많은 생각을 해서 엄마에 대한 생각은 할 수도 없었어요. 그러던 중 얼마 후 난소리 내는 심원이를 도와주러 가게 되었습니다. 비가 오는데 페달도 안 밟아서 아주 건강해 보여. 오늘은 다들 페달을 밟지 않은 것 같아. 입맛도 없고 저녁에는 라면이나 먹을래. 내가 라면 사러 나가고 싶다. 나한테 가서 좀 사와줘. 심원이는 나를 시켰지만 다른 것을 먹어보고 싶어서 부탁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맨날 먹던 음식에 질려서 가서 사와달라는 것이었죠. 그날은 비가 쏟아지는 날이었습니다. 초저녁부터 천둥번개가 치며 폭우가 쏟아지는데 배달도 멈추었습니다. 집에 라면이 있었지만 그날 심원이가 꼭 내가 제길 라면을 사오라고 했습니다. 비가 너무 오는데 거절하고 싶었지만
시어머니가 화를 내시는 모습에 어쩔 수 없이 밖으로 나가야 했습니다. 우산도 없이 비를 막으며 마트에 가야 했지요. 엄마, 여기 먼저 없어졌어요. 다른 곳에 가져갔나요? 원래 집에 우산이 별로 없어서 어디 있는지 모르겠고 하나는 주한이가 치매로 나가실 때 가져갔어요. 아, 우산이 여기 있네요. 자, 빨리 가서 드세요. 집에 왜 우산이 없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엄마께서 주신 노선을 따라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현관을 나가서야 했는데 우산이 망가져 있음을 알게 됐어요. 잘 펴지지도 않는 고장난 우산이었고 여기저기 뜯겨서 투성이었어요. 버려야 했는데 버리기에 아까워서 그 우산을 쥐고 나가야 했어요. 사실은 제대로 된 우산이 있다고 해도 빗속을 걸어갈 수 없는 날이었어요. 왕비들도 말라도 고 살 때같이 비가 오세요. 평소엔 멀지 않다 생각했는데 비 때문에 그 길이 너무 멀게 느껴졌어요. 폭우를 뚫고 비에 다 젖은 채 마트에 도착해 전혀 몰랐던 사람을 만나게 됐어요. 제 앞에 친정 엄마가 서 계셨거든요. 엄마를 만나서 매우 당황스러웠습니다. 엄마는 비에 젖고 온종일 기다렸다며 며칠 동안 집 앞에서 기다리다가 마침내 마트에 도착한 저를 발견했습니다. 엄마는 젖은 저를 차에 태우고 몸을 닦아주시고 제가 울음을 그칠 때까지 기다려 주셨습니다. 엄마가 너무 늦었지만 결국 제게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했고 그때 엄마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결국 그동안의 엄마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고 엄마 역시 힘든 상황에 처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려운 시집생활과 남편의 무관심으로 매일 지친 삶을 살다가 마침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 알아주시길 바랐습니다. 몇 달을 버텨내기 힘들다고 느끼는 일에도 어머니께서는 몇 년을 견디며 살아남으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어머니의 처지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도 언제까지나 그런 것을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중학생 시절 너를 찾아가고 싶었지만 그저 고동치면서 지나가 버렸다. 아빠가 병원에 있어서 걱정되어 찾아왔는데 그때는 너를 데려갔다 해줄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당시 어머니는 아무것도 없었던 시기여서 당장 널 데려갈 수 없다고 생각했으며 막연했던 어머니는 결국 나를 보며 나를 포기해야 했고 나를 다시 데려올 수 있는 방법을 찾는데 애를 쓰셨다. 하루빨리 성공해서 풍족한 삶을 영위하고 나를 위해 좋은 일을 하고 싶으셨지만 현실적으로는 그게 쉽지 않았다. 오랫동안 주부로서 살아왔던 어머니가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것은 쉬운 결정이 아니었을 것이며 그때는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지금은 이해한다. 그래서 어머니는 가능한 일들을 선택하고 도전하며 결국 혼자서 성공해내셨다. 어머니는 나에게 사장이라는 칭호를 안겨주셨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은 먼저 이야기를 전해준 사람이 명함을 보여주었다. 어머니는 최근 소독제와 공기청정제를 생산하는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코로나19가 발생한 후 사업이 번창하여 그녀는 직원을 고용할 뿐만 아니라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나는 오래전에 너에게 연락하고 싶었지만 내 아버지가 나에게 너에게 연락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너는 공부하고 잘 살기 때문에 나를 연락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 번호를 알아내어 여러 번 연락했지만 넌 결코 대답하지 않았어. 내 전화를 무시하는 걸 보고 너가 정말 상처받았을 거라고 생각했어. 내 이유를 이해하지만 무슨 일이 있든 자신의 아이를 그냥 내버려 둘 수 없어. 나는 내 자유를 존중하려고 노력했지만 내가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해했어. 마침내 내게 연락했을 때 내 아버지가 나에게 내 상황과 내 기분이 좋지 않다고 말했어. 나는 너를 돕고 싶어서 어쩔 수 없이 느꼈어. 결국 어머니는 평생 나를 걱정하며 살았다. 그녀가 어디서 고통을 받고 있는지 몰랐고 나는 이기적으로 그녀가 잘 살고 있다고 생각했다. 어머니의 진정한 의도를 발견한 후 내가 겪은 모든 일에 대해 그녀에게 이야기했다. 그것은 그녀에 대한 충성 때문인지 아니면 나는 남편에게 아무것도 말하고 싶지 않았던 것인지 모르겠지만 나는 모든 것을 터놓고 말했다. 심지어 잘못된 대우에 대해서도 말이야. 어머니가 나와 나쁜 일에 대해 모두 알게 된 후 그녀는 내 손을 잡고 나와 함께 내 집으로 갔어. 우리가 함께 집에 도착했을 때 시어머니는 라면을 기다리고 계셨어요.
뭐 하고 이렇게 오래 걸려 라면을 사러 간 게 아니라 만들러 가는 거냐? 어머, 누구세요? 화를 내며 나오던 시어머니는 제 옆에 서 있는 엄마를 보고 화들짝 놀랐습니다. 저 세영이 엄마예요. 느낌 인사드려서 최소화되었네요. 이에 엄마요 상형이 친어머니 쉬고나 엄마의 명함을 받아든 시어머니는 왠지 조심스러운 듯 보였습니다. 명함에서 눈을 못 떼는 걸 보니 아마 저희 엄마가 사장이라는 것 때문에 그러는 것 같았어요. 원래 시어머니가 강자에게는 약하고 약자에게는 강한 사람이 없거든요. 시모는 갑자기 엄마에게 깍듯하게 되었습니다. 어머, 사돈을 이렇게 뵙게 되어 정말 반가워요. 아니, 근데 미리 여유 있게 좀 오시지.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입이에 남의 딸을 낳으면 사보라 내버리는 게 맞습니까? 이해가니. 그건 제가 부탁 좀 했는데 그새 영희가 워낙 착해서 지가 올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타락한 우산 주고 보냈어요. 이보세요. 나 세영이 엄마예요. 세령이가 한테 한 걸 듣고 왔으니까. 때 말 생각하지 마세요. 세영아, 너 대체 무슨 말을 했니? 너가 어머니한테 설명 좀 해드려라. 어머니, 그동안 차 엄마 없다고 무시하신 거, 그건 사실이잖아요. 아니요. 어린이를 얼마나 괴롭혔는지 화장실이 어디 있어요? 신세모의 말을 듣던 어머니는 갑자기 화장실로 가셨다. 그곳에서 양동이에 가득한 물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영어를 못 알아듣는 우리 앞에서 신세모에게 물을 확 끼얹어 버리셨어요. 어떻게 됐어요? 물을 맞아서 정신 좀 차리세요. 지금 내 딸에게 뭘 잘못했는지 기억 좀 하겠어요. 뭐 하는 짓이에요? 나 당신 고소할 거야? 그동안 내 딸을 괴롭혀 한 거 협박죄야. 고소하려고 해? 변호사를 찾아라. 그리고 어머니는 짐을 싸서 소개팅장에서 나를 데려왔습니다. 남편은 이야기를 설명했고 어머니 만행을 알게 되는 뜻에 기이해했습니다. 나가고 나서 어머니가 변했다는 얘기를 들었다. 아들이 나를 도와줄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요. 남편도 나를 찾아 나올 것이라며 어머니에게 그동안의 잘못을 캐물었다. 시모가 아들과 연락을 끊을까봐 걱정이었는지 아니면 남편이 좋냐며 무서워했는지 모르겠지만 며칠 후에 사과하러 왔다. 아가 내 깜비아였나? 내가 너를 미워서 그런 게 아닌 거야? 그냥 좀 오해가 있었다. 엄마에게 사과하는 시모이었죠. 안이상님, 아무 일도 아니다는 아니고 지금 하는 사과가 진심 같지 않아서 마지막 하나만 물을게요. 든든한 친정 어머니가 있었다면 그렇게 할 거예요. 그 글쎄, 다 내가 너에게 일부러 그렇게 한 게 아니라는데. 그렇지, 어쨌든 오해를 풀고 앞으로 찰진 얘기 오면 안 될 것 같아. 어머니가 고소할 일도 너가 좀 말려봐봐. 고소는 안 말려도 되겠지만 앞으로 조심해. 나도 어머니 말려는 건 처음이자 마지막일 거야. 아, 남편도 이번 일로 화가 많이 났대. 그 사람이 제 말 잘 듣는 것도 아니고 남편이 어머니랑 인연 끊는다 해도 모르겠어. 그 후로 우리는 어머니의 도움으로 3집을 얻고 다시 시작했어. 코로나가 끝나기 전에는 여행 사업은 안 될 것 같아서 한동안 어머니를 도와주기도 했어. 다행히 지금은 코로나도 풀리고 우리도 다시 여행 사업을 시작했어. 혹시나 해서 다른 일도 고민 중이야? 그래도 크게 걱정은 없어. 세계는 가장 좋은 투자처이자 든든한 버팀목인 친정 어머니가 있으니까. 앞으로는 어머니에게 못했던 만큼 잘 하려고 해. 함께 여행도 많이 다니고 쌓이지 않은 추억을 쌓으려 노력 중이야. 함께 하자. 여러 번 여행을 다니며 많은 추억을 쌓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럼 제 이야기를 재미있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